문제는 우리잖아요. 언제쯤 우리는 내릴까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예. 이제 앞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하긴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중앙은행의 의무, 책무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고용.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의 판단도 뭐 보고서나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물가가 떨어졌냐 아니었느냐, 혹은 뭐 고용이 좋냐 탄탄하냐인데 예. 우리나라는 두 개를 더 봅니다. 뭔가요? 물가, 고용 말고 세 번째 환율을 봐야 돼요. 아. 원화라는 통화가 예. 뭐 기축 통화가 아니니까요. 또 주요 통화가 아니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부동산. 특히 지금 중요하죠.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예. 지금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계속 끌고 언급을 했어요. 매번 금통위 때마다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1, 2번으로만 본다면, 3번까지로만 본다고 하면 당장 10월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뭐 누가 뭐래도 금리 인하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가 이미 지금 2%에 와 있거든요. 예, 예. 미국은 2.5인데 우리는 더 떨어져 있잖아요. 경기요? 지금 아마 소상공인분들 100명 만나시면 100명 분 다 힘들다,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환율이 좀 걱정인데 지금 미국이 먼저 내렸기 때문에 예. 또 오늘 원달러 환율도 뭐 우리랑 내려 확연히 떨어지지는 네, 않았지만 네. 뭐 1,300원대에서 좀 머뭇거리고 있고 멈춰지고 있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지표는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금리가? 근데 이창용 하는 총재는 계속해서 특히 연초부터 본인이 스스로 금통위 회의 때마다 가계부채 증가세 문제다, 집값 이거 들썩인다, 예. 본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금리를 또 낮춘다고 하면 예. 분명히 시장 대출금리 떨어지고 또 영끌적 몰려오고 예.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창용 한흥 총재가 본인이 한 말, 본인은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 때문에 통화 정책을 항상 좀 붙잡고 있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하를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예. 한국은행은 일단은 그 본인의 그 1, 2, 3번으로만 일단 하고 예. 가계 대출과 이 집값은 다른 이 정부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래도 좀 어떤 정도 순리에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뭐 각 경제 전문가마다 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컨셉이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미국 내렸으니까 한국은행 예. 10월에 금리 인하다라고 하겠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하는 총재의 발언과 스탠스가 예. 이러다 그냥 또 한 번 동결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을 함께 뭐 말씀드립니다. B컵까지 보신 분도 있는데 B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려면은요, 예. 아마 또 한흥 총재가 해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 집값 상승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예. 대출 규제 들어갔잖아요. 가계 대출이 뭐 가령 9월, 10월에 뭐 예. 크게 준다든가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만에 하나 이런 상태는 아닌데 뭐 0.5를 넘어서 B컷을 우리가 한다? 예. 그러면 글쎄요, 이제 앞으로 하는 총재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가 한 예. 말을 본인이 그렇게 바꾸는데. 워낙에 이제 대출 이자 갚느라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금리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맞아요.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금리 인하는 뭐 현실이고 네. 그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은데 지금 한쪽에서는 또 대출 옥죄기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막 대출의 자유화라든가 지금 대출이 금리로 잡을 게 아니라 예.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부터 한해는 통화 정책의 길을 가고 이 집값 잡는 거와 대출 규제는 금융 당국, 또 하나 금융위라든가 아니면 뭐 국토부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8월이 고삐 풀렸잖아요. 8월 한 달 동안에 가계부채가 9조 원 넘게, 예. 7월에 7조, 6월에 뭐 6조, 예. 5월에 5조 늘다가 지금 9월에는 상당 부분 좀 이제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제 당국이 대출 규제하고 DSR 2단계 실시하고 우회적으로 이제 금융권 압박해가지고 좀 깐깐하게 하라라든가 해서 뭐 전세담보대출 안 나고 뭐 이런 것 때문이기는 한데 이게 바꿔 생각하면 착시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추석이 있기 때문에 예. 아, 예, 그렇군요. 서로 안 하죠. 나 예. 추석 끝나고 할래. 예. 추석 끝나고 집 살래. 뭐 이런 상황이었고 역대적으로 보면 이 추석이 없는 다음 달에 거의 100% 대출이 또 앉는 것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9월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10월이겠죠. 이사 수요가 그때 몰리는군요. 내지는 예. 대출 수요라든가 예. 뭐 집 매매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글쎄 지금 9월에 잡혔다 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